주술회전 219화의 타이틀은 욕4. 스쿠나 vs 요로즈의 전투가 빠르게 결착이 났습니다. 이번 화에서는 먼저 헤이안 시대의 모습이 그려졌는데요. 지금까지 스쿠나와 요로즈의 과거 모습이라든가 그 시대에 있었던 일 등 약간의 정보는 나온 적이 있지만 실제로 헤이안 시대가 그려진 것은 처음이어서 일본 현지의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먼저 당시 스쿠나의 위치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신. 219화에 나온 신상제는 궁중 제사의 하나로 천황이 그의 수확한 핵곡식을 신에게 올리는 의식입니다. 항상 식량 부족에 시달리며 기아로 많은 사람이 죽는 시대에 오곡 풍향을 비는 것은 국가의 최중요 사항. 그 의식의 대상이 스쿠나라는 것은 그가 인간이면서 신과 동등한 존재로 취급되었고 나라에서도 인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스쿠나에게 불만을 가진 귀족도 있었지만 압도적인 무력에 누구도 거스르지 못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를 신으로 간주하고 신상제에서 스쿠나에게 오곡 풍향을 비는 것은 적의가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재밌었던 점은 스쿠나가 인간 사회에 평범히 녹아들어 있었다는 것. 공식 팬북에 따르면 그는 천재지변 같은 인물이라고 하지만 우호관계를 맺으려고 한 조정의 제안을 받아들여 신상제에 참가한 것을 보면 이유 없이 난폭하게 날뛰고 다녔던 것은 아니고 이때까지만 해도 딱히 조정과 적대할 생각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술사가 총력을 기울여 그에게 도전했다가 패했으므로 이후에 적대 관계가 되는 흐름으로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에서 스쿠나와 우호 관계를 맺으려고 한 것은 1월 성진대와 오허장, 후지와라 북가 직속 정벌대의 정예가 스쿠나에게 무참히 패했기 때문인데요. 아마도 이때 우로가 현장에서 스쿠나를 목격하고 그것이 트라우마로 남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후지와라 북가는 후지와라 사가라고 하는 4개의 집안 중 하나로 헤이안 시대의 최고 권력을 누린 후지와라가 안에서도 가장 번영한 일족입니다. 이 시대의 천황은 허수아비고 섭관이 실질적인 지배자였는데 천황을 보좌하는 섭관이 되어 섭관 정치를 행한 일족이 바로 후지와라 북가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동족 살해를 저지른 그 사람이 후지와라노 미치나가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사람도 후지와라 북가 그리고 고조의 선조인 스가와라노 미치자네를 모함해 조정에서 내쫓은 후지와라노 토케이라 역시 후지와라 북가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귀족들이 말한 아이즈 총것은 요로즈를 말하는 것으로 주술 전성기 헤이안 시대의 뛰어난 주술사 또는 주저사는 특권 계층에 속해 있었습니다. 지방에서는 어떤 위치였는지 알 수 없지만 수도에 온 뒤에는 막강한 권력을 손에 넣어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스쿠나를 보고 그녀는 첫눈에 반합니다. 절대적 강자이기 때문에 고독하다. 그 고독을 독점하고 싶다. 자신을 대형견 취급한 요로즈를 스쿠나는 당연하다는 듯이 배웠지만 이때 그녀는 죽지 않았고 그 마음은 1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생전 스쿠나의 모습을 보면 이마와 코에 특징적인 문양이 보이지 않는데요. 특히 이마 쪽 문양은 스쿠나 굿즈로도 만들어졌을 정도로 그를 대표하는 이미지인데 생전에 없던 것이 어째서 생겼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스쿠나에 보이지 않는 참격, 완전체 스쿠나의 참격은 유관 소유자 고조 정도가 아니면 아무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화에 등장한 우라오메의 모습은 헤어스타일이 현대의 것이라고 해도 위화감이 없을 정도였고 얼굴은 현대의 얼굴과 똑같았는데요. 그는 원래부터 미소년 외모의 소유자였던 것 같고 스쿠나 외에는 전부 밑으로 보는 성격도 변함없었습니다.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알려진 진구. 진구에는 접지 면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무한한 압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 진구는 비뚤어짐이 전혀 없는 완전한 둥근 모양을 한 구체를 말하는데요. 현대 과학으로는 제작이 불가능한 진구이지만 만약 진구를 완전한 평면상에 둔다면 이론상 닿는 면적은 제로가 됩니다. 접지 면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접지 면적이 제로에 한없이 가깝다고 하면 알기 쉬울 것 같은데 압력은 면적분의 힘, 가한 힘이 일정하다면 접지 면적은 압력과 반비례하므로 면적이 제로에 한없이 가까울수록 압력은 극한까지 커지게 됩니다. 닿으면 바로 소멸하는 구체, 이것을 영역 전개와 병용하는 것으로 필중필살의 영역이 완성됩니다. 영역 전개 19.
식구. 질고는 고뇌하고 괴로워한다는 뜻으로 이것이 3번 거듭된다는 의미인데요. 또한 병으로 괴로워한다는 뜻도 있으며 영어로 써도 발음이 같아서 약간 말장난이 섞인 이름입니다. 영역정계 수인은 지장보살인, 지장보살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원하는 보살, 산스크리트어로는 대지와 테네, 자궁을 의미하며 대지가 생명을 키우는 힘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고뇌하는 사람들을 그 무한한 자비의 마음으로 감싸고 구원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뇌가 3번이나 거듭된다는 뜻을 가진 요로즈의 영역과 잘 어울리는 수인인 것 같습니다. 스쿠나조차 소멸시킬 수 있는 진구가 필중 효과로 작용하는 영역 안에서 스쿠나는 영역을 전개하지 않고 대신 마허라를 불러냅니다. 마허라 소환에 필요한 것은 후르베, 유라라는 얼령과 장인, 217화에서 스쿠나는 장인만을 사용했습니다. 모든 사실과 현상에 대한 적응만을 먼저 발동, 마허라를 꺼내지 않는 것으로 파괴당할 리스크를 줄이고 그 사이 요로즈의 공격을 받아 액체 금속과 곤충 갑옷에 대한 적응을 끝냈는데요. 다시 말해 액체 금속과 곤충 갑옷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것이 무엇이든 사실상 어떤 수단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 마허라와 스쿠나가 스위치하는 듯한 연출이 있었는데 요로즈의 영역 안에서 일어난 일을 순서대로 보면 요로즈의 영역 전개, 그림자에서 마허라 소환, 그리고 적응이 끝난 타륜을 마허라에게 부여, 스쿠나가 그림자 안에 들어감, 마허라가 진구 파괴, 이어서 요로즈를 베고 영역 해제, 진구를 찔러 파괴한 것은 퇴마의 검으로 마허라의 검은 상시 반전 술식을 아웃풋하는 무기, 요로즈가 구축한 것은 반전 술식으로 중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 화를 보면 적응의 핵심은 타륜으로 적응한 정보를 보존한 채 마허라에게 넘길 수 있고 반대로 말하면 타륜을 파괴할 수 있다면 적응하는 능력을 공략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요로즈는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스쿠나가 자신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는데 이 모습을 영혼 없는 표정으로 보는 스쿠나 때문에 또 한 번 웃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선물로 무언가를 구축해서 스쿠나에게 주려고 하는데요. 구축 수식은 기본적으로 특수한 주구는 만들 수 없지만 마이의 경우 목숨을 건 속박으로 특급 주구 서콘도의 레플리카를 만들어냈습니다. 스쿠나는 생전에 무기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를 따라다닌 요로즈가 이것을 본 적이 있다면 마이와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아직 정보가 별로 없네요. 퇴마의 검과 적응 능력을 이용해 스쿠나는 미즈시를 사용하지 않고도 데미지 하나 없이 요로즈를 쓰러뜨렸고 계획대로 10종 영법술만으로 즈미키를 죽이는 데 성공합니다. 스쿠나 안에 있는 후식으로의 자아, 자기 손으로 누나를 죽였다는 사실에 눈물을 줄줄 흘리며 그의 정신은 심연에 깊이 가라앉습니다. 그의 우는 얼굴이 너무 아이 같아 보여서 순간 울컥했는데 일단 고전 측에 영혼에 직접 공격하는 기술을 가진 쿠기사키가 있으므로 그의 영혼을 불러 깨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작은 희망을 품어보았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가장 빠르게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